오늘도 노래 하나 배워볼게요. 천밀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천밀밀 노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중국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에요. 제목 티엔미미, 티엔미미. 네, 티엔이라는 말 자체가 달다라는 말이에요. 달다, 달콤하다, 달다. 우리 맛, 미각을 표현을 할 때 달다라는 말이 바로 이 티엔이에요. 그리고 미 같은 경우는 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꿀, 허니, 꿀. 네, 그래서 티엔미미, 티엔미미 이 말 자체는 달콤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쓰입니다.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으로 쓰였던 이 달콤하다, 천밀밀, 티엔미미 정확한 발음은 티엔미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你笑的甜蜜蜜, 你笑的甜蜜蜜. 자, 니는 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샤오. 샤오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웃다. 자, 뒤에 있는 세 글자 티엔미미, 티엔미미 뭐였죠? 네, 달콤하다, 달콤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덧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지난 시간에 두 마리 호랑이 할 때 나오기는 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더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없다. 뜻은 없고 의미도 없고 역할만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사와 뒤에 있는 정도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어요. 그냥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 동사. 이 동사가 어느 정도인지, 자, 웃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웃는 정도가 어떤지, 이 웃는 정도가 네, 많은지 적은지, 달콤한지 씁쓸한지 이런 정도를 표현해주는 정도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웃는 것이 어떻대요? 웃는 게 달콤하대요. 너는 웃는 게 달콤해 이거예요. 你笑得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好像花儿开在春风里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온 두 글자 好像好像네, 이거는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암기로 하실 건 없으세요. 그냥 노래 가사 많이 아시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되고요. 전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면은 네, 활, 꽃화자죠. 활. 네, 꽃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얼화시켜준 거예요. 중국어는 약간 명사 뒤에 어를 많이 붙여서 얼화시켜주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냥 화 해도 되는데 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꽃이라는 말이죠. 꽃이 어떻게 한 것 같대요? 카이. 이게 10개자예요. 10개자. 10개자를 중국어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간체로 해서. 자, 카이가 뭐예요? 피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10개자, 열리다, 꽃이 열리는 거, 꽃이 피다라는 의미겠죠. 예,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자, 어디에? 在春风里 있을 제자 눈에 보이시나요? 있을 제자, 짤. 네, 어디에서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자, 춘펑, 봄춘의 바람풍자예요. 그리고 리는 어디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봄바람 속에, 봄바람 안에, 봄바람에. 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마치 꽃이 봄바람에 핀 것처럼. 네, 아까 뭐였어요? 너의 웃는 게 달콤하다 그랬잖아요. 너의 웃는 게 달콤해. 마치 꽃이 봄바람에 핀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好像花儿开在春风里好像花儿开在春风里在哪里见过你
在哪里在哪里见过你 자, 첫 번째 나온 글자 짜이는 어디에서라는 말이었죠. 어디에서 그 다음에 나리. 네, 어디라는 뜻이죠. 우리 니去哪儿 너 어디 가니? 니去哪儿 어디 가니 할 때 이 날 하고 어디라는 말 날 하고 나리 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었어요.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在哪里 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在哪里 어디에서 라는 말이 됩니다. 어디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찌엔을 한번 볼게요. 찌엔은 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우리 짜이찌엔 했었죠. 짜이찌엔 하면은 다시 만나라는 말이죠. 예, 다시 제자의 볼견자. 이 볼견자가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꾸어예요. 찌엔 뒤에 있는 꾸어. 자, 지나갈 과자, 과거 할 때 과자예요. 동사 뒤에 놓여서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써놨죠. 동사 뒤에, 예, 만나다라는 말 뒤에 쓰여서, 예,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찐, 만나다라는 이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을, 예,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작, 어떤 동작을 관통해서 지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见过 만난 적이 있다. 见过 네,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你的笑容这样熟悉你的笑容这样熟悉 네, 你的笑容 니는 너죠. 그 다음에 笑容 笑容 이거는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자, 너 웃는 얼굴 가운데 있는 이 더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거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그래도 의미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적자죠. 네,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의미를 두 개를 써놨어요. 무엇의, 무엇한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게요. 무엇의. 자, 무엇의. 나의, 너의. 네, 일단 나의 커피. 我的咖啡. 我的咖啡. 나의 커피라는 말이죠. 소유격을 나타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소유를 나타내는 네, 한정해주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我的咖啡. 카페는 카페인데 내 거, 나의 커피라는 말이죠. 나의 커피. 커피는 커피인데 나의 커피. 이런 의미로 예, 我的咖啡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냥 我的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냥 내 거라는 말이에요. 내 거. 자, 앞에 我的 카페 할 때 이 我的는 뭐 영어로 치면은 my에 속하겠죠. my 커피죠. my 커피. my에 속하는데 그냥 뒤에 있는 거 我的할 경우에는 네, mine의 의미예요. mine. 나의 거. 네. 我가 어때요? 변화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격에 따라서 예,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我的 카페, 나의 커피, 我的 하면 내 거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你的笑容, 你的笑容은 뭐예요? 너의 웃는 얼굴이라는 말이 되겠죠. 你的笑容, 你的笑容 하면 너의 웃는 얼굴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노래를 부를 때 하나 유의사항을 드릴게요.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더가 D로 발음이 돼요. D. 그래서 니디, 笑容 이렇게 돼요. 니디, 笑容. 네, 우리가 말 대화할 때는 니더라고 발음을 하지만 네, 노래로 할 때, 노래 가사로 할 때는 니디, 笑容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这样 이거는 이렇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熟悉 이거는 익숙하다. 자, 그러면 너의 웃는 얼굴이 이렇게 익숙하다. 어디에선가 너를 본 적이 있는데 너의 웃는 얼굴이 이렇게 익숙한데 이런 가사가 되는 거예요. 你的笑容这样熟悉你的笑容这样熟悉
我一时想不起我一时想不起자, 我 나죠. 一时 네, 一时라는 거는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일시적으로 란 말 하죠. 일시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 동안, 한동안, 잠깐 동안 이런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想不起 샹부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샹부치 구조가 좀 낯이 익어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구조예요. 네, 뚜이부치 구조랑 같죠. 뚜이부치 구조. 뚜이부치가 무슨 의미였어요? 원래 미안하다라는 말이지만 미안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어떤 속뜻이 있다 그랬죠? 얘가 내면에 내품고 있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대면해서, 너를 대면해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대면할 대자, 네, 일어날 기자, 그쵸? 너를 대면해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너한테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서 너를 대면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쵸? 이 구조 그대로 쓰여요. 자, 想不起 생각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이 일어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잠깐 동안 생각이 나지 않았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잠시 동안 생각이 나지 않아. 이런 말인 거예요. 我一时想不起我一时想不起 아! 在梦里 아! 이거는 감탄사예요.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네. 在梦里 짜이는 아까 어디에서라는 말이었죠. 어디에서. 자, 멍은 꿈몽자예요. 꿈. 네,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구나. 이런 말인 거죠. 梦里见过你梦里见过你 자, 梦里 꿈에서. 네, 见过你 아까 앞에서 했었죠. 자, 다시 한번 见过 뭐였어요? 만난 적이 있다. 자, 꿈에서 너를 만난 적이 있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梦里见过你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笑得多甜蜜 자, 甜蜜 뭐였어요? 甜蜜 달콤하다. 甜蜜蜜 甜蜜 똑같아요. 그냥 달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 笑得多甜蜜 좀 익숙하시죠 이제? 벌써 한 3번째, 4번째 보는 것 같아요. 笑得多甜蜜 자, 笑得 더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연결해준다 그랬어요. 동사랑 정도보어랑 연결해주는 역할. 네, 더는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자, 笑得 그 다음에 또甜蜜 또 자가 붙었네요. 웃는 것이 어떻대요? 많이 달콤하대요. 네, 웃는 것이 많이 달콤하다. 예, 너 웃는 게 달콤하다. 많이 달콤하다. 네. 是你 뭘까요? 너이다. 是가 이다죠. 예, 너이다. 너구나. 이런 말이에요. 너였구나. 너였어. 이런 말이에요. 是你 자, 그 다음 梦见的就是你 이렇게 되어 있는데 梦见 네, 이게 뭘까요? 梦은 꿈이고요. 见은 만나다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꿈에서 보다, 꿈꾸다 이런 말이에요. 꿈에서 만나다 라는 말이에요. 자, 꿈에서 만나다, 꿈에서 보다. 우리 이거 좀 활용할 수 있어요. 梦见我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거 아주 예전에 텔레비전 CF로 나왔던 TV CF로 나왔던 대사예요. 내 꿈꿔 잘자 내 꿈꿔예요. 내 꿈꿔 꿈에서 나 만나 나 봐 이 말이야. 내 꿈꿔 梦见我 네, 晚安잘자 굿나잇 晚安梦见我
내 꿈꿔. 꿈에서 나 봐. 이런 말. 자, 한 번씩 써먹으세요. 梦见我. 내 꿈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더가 또 나와 있죠. 더. 네, 梦见 더. 이 더 한 번 더 볼게요. 앞에서는 누구누구의, 예, 나의 커피, 나의 커피 이런 의미로 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의미 나갑니다. 네, 무엇 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我的 카페면 나의 커피였는데 제가 여기 한 글자 더 넣었어요. 我喝的 카페 이렇게 했어요. 자, 喝가 뭐죠? 喝의 뜻은 마시다라는 말이죠. 마시다. 자, 我喝的 카페 하면 내가 마신 커피라는 말이 돼요. 내가 마신 커피. 무엇 한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마신 커피. 네, 我喝的 카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또 한번 볼까요? 我喝的 뒤에 없어요. 뒤에 다른 말 없이 그냥 我喝的로 끝났어요. 이거는 내가 마신 거라는 의미예요. 내가 마신 거. 자, 그러면 梦见的이건 무슨 말이 될까요? 梦见的 무슨 말이 될까요? 네, 꿈에서 만난 거, 꿈에서 본 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꿈에서 만난 게 네, 就是你 이런 말이에요. 자, 就가 뭐냐면 就는 바로 곧 즉시라는 말이에요. 바로 곧 즉시. 네, 꿈에서 만난 게 바로 너구나 이런 말이 됩니다. 굉장히 가사가 달콤한 가사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너의 웃는 게 마치 꽃에서 봄의 꽃에서 뭔가 피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났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꿈에서 널 봤었어. 이런 내용인 거죠. 매우 달콤한 사랑 노래입니다. 오늘도 노래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월량대표 아적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요즘 천밀밀 못지않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죠. 오늘 배워볼게요. 월량대표 아적심을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月亮代表我的心 月亮代表我的心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月亮 이거는 달이라는 의미예요. 중국에서 달을 월량, 月亮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代表 대표로 한자 읽어지시죠? 맞아요. 대표하다, 대신하다, 대신해서 표현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달이 나의 마음을 我的心 나의 마음이겠죠? 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요. 달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我的心나의 마음이지요. 근데 노래에서는 我的心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我的心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月亮代表我的心月亮代表我的心 자, 이게 전체적인 노래 가사입니다. 이 전체적인 노래 가사 쭉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해놓은 거는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네, 반복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네, 한번 한 소절 한 소절 배워볼게요. 첫 소절 你问我爱你有多深你问我爱你有多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온 세 글자 한번 볼게요. 你问我 니 너고요. 그 다음에 问이라는 거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말이에요. 물을 문자예요. 그 다음에 我 나지요. 자, 你问我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묻다 란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묻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多深 네, 我爱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되죠. 자, 有多深
有多深? 여우는 있다라는 의미고 多深을 한번 좀 볼게요. 多深 무슨 말일까요? 多는 마늘 다자예요. 마늘 다자.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 마늘 다자가 약간 특이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 앞에 쓰여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얼마나라는 의미를 가져요. 얼마나. 얼마나 그 다음에 나온 게 깊을 심자죠. 깊다. 얼마나 깊은지. 깊이를 물어볼 때多深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중국어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이 마늘 다자가 형용사 앞에 쓰여서 얼마나 뭐뭐하니 라는 의미의 의문사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마늘 다자 뒤에 높을 고자, 높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얼마나 높니? 예, 높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얼마나 크니? 키가 얼마나 되니?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마늘 다자 뒤에 무거울 중자가 나왔어요. 무거울 중자. 네, 그러면은 얼마나 무겁니? 무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에서는 마늘 다자를 써서 의문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길장자가 나오면은 길이를 물어보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多深 얼마나 깊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깊니. 자, 그럼 이 전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볼게요. 你问我, 네가 나한테 물었어. 我爱你有多深?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뭔가 겹치는 게 있죠. 이 我로 해서 겹치죠, 문장이. 네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두 문장이 이렇게 교묘하게 겹쳐 있어요. 중국어에서 이것도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예요. 굉장히 이거는 초급 중국어 아니고 중급 고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인데 가볍게 한번 보자면 이 我라는 게 동사의 목적어도 됐다가 그리고 주어도 됐다가 你问我 할 때는 이 我가 목적어죠. 네가 나에게 묻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뒤에 문장 我爱你有多深? 여기서는 이 我가 주어 역할도 해요. 이렇게 목적어 역할도 하고 주어 역할도 하고 하는 이런 문장을 겸업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필요 없어요. 삐 없애주셔도 돼요. 그냥 해석만 보자면 네가 나한테 물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돼요. 읽어볼게요. 你问我爱你有多深? 你问我爱你有多深? 두 번째 소절 我爱你有几分?我爱你有几分?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만 보고는 완벽하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앞에 나온 소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你问 이거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장의 해석이 돼요. 아까처럼 你问我 네가 나한테 물었잖아. 我爱你有几分?我爱你有几分? 이렇게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지만 돼요. 你问 이거 없이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네가 나한테 물었지? 我爱你有几分? 이라고 나한테 물어봤지? 이거거든요. 자, 我爱你 이건 알겠어요. 그쵸? 有几分? 几分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 几分 이라는 말은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지는 이미 알아요. 몇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phân 이거는 어떤 분량을 세는 양사, 단위사예요.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분량,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몇 개의 양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얼마만큼의 양인지 이 양을 네가 나한테 물었었지? 이 말은 앞에 문장이랑 똑같아요. 네가 나한테 물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我爱你有几分?我爱你有几分? 다음 문장 我的情也真我的情也真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我的情我的情 我는 나고요. 더는 뭐예요? 이 더는 무엇의
의였죠. 무엇의. 자, 나의. 그 다음에 칭.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초코파이에서 봤어요. 초코파이 봉투에 있어요. 봉지에. 네, 감정, 마음이라는 거지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은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예. 이거는 예전에 나도 좋아, 我也很好. 예, 나도 좋아할 때 나왔죠? 예, 나의 감정도라는 말이에요. 나의 감정도. 예, 네, 진짜야, 진실해. 나의 감정은 진실해. 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我的爱也真. 나의 사랑도 진짜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도 진짜야. 자, 이렇게 해서 첫 소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정도 돼요. 노래가 반복이 되니까. 자, 我的情不移，我的情不移. 네, 我的情,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지요. 그다음에 이라는 거는 이상하다, 이동하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럼 不移 하면은 움직이지 않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어디 가지 않아. 이런 말이 되겠죠. 我的情不移，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我的爱不变. 네, 我的爱, 나의 사랑, 그쵸? 나의 사랑, 예, 不变, 变은 변하다란 말이에요. 변하다, 변하지 않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 마음은 어디 가지도 않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 轻轻的一个吻 이렇게 되어 있어요. 轻轻的一个吻. 네, 칭이라는 거는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칭칭, 가볍다라는 말이에요. 가볍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더는 한이죠. 가벼운. 자, 칭칭더, 이거 원, 한 개의 입맞춤이에요. 원, 이게 입맞춤이에요. 입술이란 뜻도 있고요. 입맞춤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가벼운 한 개의 입맞춤, 한 번의 입맞춤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칭칭을 한 번 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칭칭, 가볍다. 근데 두 번 쓰였어요.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두 번씩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자, 가볍다. 가볍다는 말을 두 번을 썼을 때 어떠한 의미의 변화가 있느냐. 네, 중국에서는 형용사를 두 번씩 반복을 해서 썼을 때, 형용사를 중첩했을 때 의미가 세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가벼운이란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랗다가 황이거든요. 그냥 황 한 번만 쓰는 것보다 두 번을 쓰면 황 하면 노랗고 노랗다라는 의미가 돼요. 중국어의 특징은 형용사를 두 번 겹쳐서 썼을 때, 형용사를 두 번 중첩했을 때 의미가 강해지고 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볍고 가벼운 한 번의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轻轻的一个吻, 轻轻的一个吻. 다음 문장. 已经打动我的心. 已经打动我的心. 자, 已经 이란 말은 이미 벌써라는 말이에요. 이미 벌써. 네, 그 다음에 따동을 볼게요. 이 따는요, 때릴 타자예요. 우리 숫하면 할 때, 그 굿하다 할 때 때릴 타자예요. 자, 똥은 움직이다란 말이죠. 움직일 동자잖아요. 따동이라는 거는 뭔가에 힘을 가해서 움직였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我的心, 나의 마음을 얘가 움직였어. 이런 말이에요. 감동시켰어. 이런 말이에요. 뭐죠? 예, 가볍고 가벼운 한 번의 입맞춤이 이미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감동시켰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深深的一段情深深的一段情. 네, 深深的一段情. 深은 깊다라는 의미죠.
두 번 중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깊고 깊은 이란 의미가 되겠죠. 깊고 깊은 이 또한 칭. 예. 칭은 감정이죠. 마음이에요. 그럼 이 또한은 뭘까요? 양사예요. 뭔가 가늘고 긴 물건 같은 것을 셀 때 쓰는 단위사, 한 토막, 한 도막 이런 양사입니다. 깊고 깊은 이 감정,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深深的一段情，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叫我思念到如今。 네, 叫我思念到如今 무슨 의미이냐?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叫가 좀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 叫. 이 叫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거의 1년 과정을 가지고 자취사랑방 수업을 하다 보면 거의 2학기 방학하기 직전에 이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거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마칠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운 포인트여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하기는 하지만 좀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역동사 중에 하나예요. 중국어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게 하는 거, 이런 동사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가르칠 교죠. 가르칠 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얘가 가르치다란 의미로도 분명히 쓰여요. 가르치다란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이제 사역동사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사역동사로 이해해 주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시키는 겁니다. 네, 이 叫我 나로 하여금 네, 思念 네, 그리워하다란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했대요. 네, 뭐가요? 깊고 깊은 그 감정이,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했대요. 到如今 네, 到 뭐뭐까지, 如今 지금까지. 예, 到如今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게 만들었대요. 그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 네,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예,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叫我思念到如今叫我思念到如今 네, 네 번째 단락이에요. 네 번째 단락. 你去想一想你去想一想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일단 去는 가다란 의미이고요. 想은 뭐예요?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想一想想一想 네, 가운데 한일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한일자는 생략도 가능을 해요. 자, 그러면 동사가 두 번 쓰였네요. 아까는 형용사가 중첩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동사,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어요.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동사가 두 번 쓰였을 때, 동사가 중첩되었을 때 또 의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약해져요. 가벼워져요. 네, 생각 좀 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의미예요. 생각해! 이게 아니라 생각해봐.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의미가 부드러워져요. 네, 동사가 두 번 쓰이면 약간 섬유유연제를 넣은 것처럼, 말 속에 섬유유연제를 넣은 것처럼 소프트해집니다. 네, 형용사는 두 번 쓰면 강해지고 동사는 두 번 쓰면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너가 가서 생각해봐. 이런 말일까? 이 취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취는 우리가 동작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럴 때 의미는 예,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생각하는 거에 한번 참여해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직접적인 동작으로 가다, 발을 뚜벅뚜벅 해서 가다란 의미가 아니라 네, 동작을 그렇게 예, 해가봐. 이런 의미가 돼요. 네, 생각하는 걸 한번 해가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你去想一想你去想一想 두 번째 문장, 你去看一看
니去看一看. 네, 去는 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에 한번 참여해봐, 그렇게 해가봐 이런 의미고요. 칸 뭐였어요? 보다였죠. 봐봐, 한번 봐봐. 네,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어.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노래 하나 배워볼게요. 왠지 가을에 어울릴 것만 같은 노래, 주화건의 친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구절 구절마다 의미를 익혀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노래 흐름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소절 한번 읽어볼까요? 这些年一个人这些年一个人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这些年这些年글자는 다 배운 거예요. 这 이것이고요. 年이라는 거는 해죠. 년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些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네, 사물을 복수 형태로 만들어 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 한 권이라고 한다면 이 책 한 권 할 때는 这一本书这一本书 하지요. 네, 혹은 그걸 줄여서 这本书这本书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 책들 할 때는 양사 쓰지 않고 그냥 这些书这些书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책들, 네, 사물을 복수 형태로 만들어 줄 때 시에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这些年 이러한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겠어요? 요 몇 년이겠죠. 최근을 기준으로 요 근래, 요즘에, 요 몇 해 이 정도의 느낌의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요 몇 해 동안 一个人 네, 한 명의 사람이죠. 한 사람. 그런데 이게 혼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식당 갔을 때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혹은 혼자예요? 라고 이끌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 몇 년 혼자서 요 정도의 느낌의 표현이 되어지겠네요. 这些年一个人这些年一个人风也过雨也走风也过雨也走 네, 风也过 네, 风 바람 예 도조차도 뭐 이러한 의미였지요. 역시도 이러한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过 네, 지나갈 과자, 과거 할 때 과자이죠. 지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람도 지나가요. 네, 바람을 겪어요. 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보면은 雨也走 네, 雨 비지요. 예, 또 나왔어요. 도 역시도 앞에 바람도 비도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걷다, 가다 이지요. 바람도 지나가고 비도 가요. 네, 비바람을 겪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요 근래 혼자서 비바람을 겪은 거예요. 모진 시간들을 보낸 거겠지요. 네, 风也过雨也走风也过雨也走有过累有过错有过累有过错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有过累먼저 볼게요. 여우는 있다 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글자 레이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있다, 뭐 울다, 뭐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꾸어, 꾸어. 네, 앞에서도 봤던 단어예요. 앞에서는 네, 바람이 지나가다 이러한 의미였죠. 바람도 지나가고 할 때 꾸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고요. 자, 이번에는 보면은 이어 있다라는 동사 뒤에 꾸어가 나와 있어요. 네, 동사 뒤에 이렇게 꾸어가 등장을 할 때는 어떠한 의미로 보셔야 되느냐? 사실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살짝 미리 맛보기로 이해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사 뒤에 이렇게 꾸어가 나올 때는 네,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먹어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하면 吃过, 吃过.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하면 看过, 看过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떤 먹다라는 동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먹다라는 동작, 보다라는 동작, 먹는 동작, 보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동작을 지나가요. 네,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 동작을 관통해서 지나간다,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표현해주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조 부분을 알파벳을 빨갛게 해두었지요. 네, 동사로서 어떠한 동작으로서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사성으로 꾸어 정확하게 읽어주고요. 네, 어떠한 동작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할 때는 그냥 가볍게 경성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면은 有过错라고 되어 있네요. 有过错. 네, 过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过错. 过错. 네, 过错라는 의미가 과오 잘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有过错. 네, 有过错. 뭔가 발음이 비슷한 네, 그러한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노래를 굉장히 시적으로 만드는 거겠지요. 음을 맞춰서요. 자, 有过错. 과실이 있다, 과오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처럼 네, 그냥 有过错.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추워, 잘못. 네, 추워라는 말이 역시 잘못, 실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눈물도 있었던 적이 있고 잘못을 한 적도 있고 네, 요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지요. 네, 过错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네, 과오 잘못이란 단어일 수도 있고 그냥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잘못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이 단어를 선택을 했겠죠. 가사를 쓰신 분이. 네, 눈물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잘못을 한 적도 있어요. 有过泪,有过错,有过泪,有过错。还记得坚持什么？还记得坚持什么？네, 还记得, 还记得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还 뭐였죠?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还, 네,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의미였죠. 여전히, 아직도, 记得, 记得, 네, 기억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还记得,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坚持什么?坚持什么? 네,
坚持 坚持 네, 알고 계시는 그 한자 그대로 맞아요. 견지하다, 고수하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什么 什么 뭐였죠? 네, 뭐예요, 뭐? 네, 무엇이지요. 영어의 what에 해당이 되는 의문사. 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는지 여전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还记得坚持什么还记得坚持什么还记得坚持什么 구절 보다 보면 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전체적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죠. 네, 这些年一个人风也过雨也走有过累有过错还记得坚持什么 네, 요 몇 해 동안 혼자서 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갔다. 네, 비바람을 겪었다. 모진 시간을 보냈다. 네,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봤고 잘못도 해봤지만 그랬지만 여전히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这些年一个人风也过雨也走有过累有过错还记得坚持什么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真爱过才会懂真爱过才会懂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真爱过真爱过 네, 真 뭐죠? 真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이러한 의미지요. 그 다음에 I 사랑하다 사랑하다 뒤에 꾸어가 또 나왔어요. 네, I 사랑하다 라는 말 뒤에 꾸어가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네, 요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才会懂 才会懂 네, 才뭐였죠? 네, 비로소 그제서야 네, 이러한 의미였어요. 네, 진짜로 사랑을 해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겠지요. 진짜로 진실된 사랑을 해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회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똥 네, 알다, 깨닫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네,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해보아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다. 예, 의미가 되어지겠죠. 진실된 사랑을 해보아야 깨달을 수 있다. 真爱过才会懂真爱过才会懂会寂寞会回首会寂寞会回首 네, 会寂寞네, 회 뭐였어요? 앞에서 방금 봤죠? 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찌모 네, 정막이지요. 적적하다, 쓸쓸하다, 네, 쓸쓸할 수 있다, 네, 외로울 수 있다 이러겠지요. 그 다음에 会回首라고 되어 있어요. 자, 会는 무엇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回首뭘까요? 우리 이 回는 집에 가다 할 때 回家 할 때 많이 봤죠. 그리고 手는 네, 머리 맞습니다. 머리를 돌려요. 네, 왔던 곳으로 되돌려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다, 회상하다, 돌이켜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적적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会寂寞会回首
会寂寞会回首终有梦终有你在心中终有梦终有你在心中네终有梦终有梦네 종이라는 단어는 결국 마침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有梦梦 꿈이에요. 꿈. 네. 결국에는 꿈이 있다. 이러한 의미겠죠. 결국에는 꿈이 있어. 그리고 终有你 무슨 말이겠어요? 네, 결국에는 네가 있어. 그리고 在心中 네. 마음속에 네, 결국에는 꿈이 있고 네가 마음속에 있어.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终有梦终有你在心中终有梦终有你在心中真爱过才会懂会寂寞会回首终有梦终有你在心中네 진실로 사랑을 해보아야 진실된 사랑을 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네 외로울 수도 있고 네 지나간 시간들이 그리울 수도 있어 네回首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다 회상하다 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지나간 시간들을 네, 그리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꿈이 있고 네가 있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真爱过才会懂会寂寞会回首总有梦总有你在心中 이제 그 유명한 후렴구 부분이에요. 좀 많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朋友一生一起走朋友一生一起走 네, 朋友 친구이겠죠? 친구 朋友 해놓고 一生 네, 일생, 평생 이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一起走 함께이지요. 함께 같이 走 걷다 가다.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친구는 평생 함께 간다. 네. 요렇게 해석되어지죠. 네, 그런데 또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에는 어떠한 문장 기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그냥 朋友 친구야 이렇게 불러놓고 一生一起走 우리 평생 같이 가자. 네, 요러한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네, 본인 스스로 느껴보는 거지요. 친구는 평생 함께 가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친구야 평생 같이 가자 이러한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재미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시니까요. 시, 노래이니까요. 朋友一生一起走朋友一生一起走那些日子不再有那些日子不再有 네, 那些日子네, 나 뭐였죠? 네, 그거 저거 그렇죠. 그저 네, 나 해놓고 시에 우리 첫 소절에서 배웠어요. 시에 네, 들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네, 네, 어떤 들이에요? 日子 네, 일자 날짜, 날, 네, 시간, 세월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那些日子 네, 그 시간들, 그 세월들, 네, 지나간 그 시간들, 그 세월들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不再有
不在有. 요것도 다 아는 글자죠. 네, 不 아니다. 在 뭐죠? 在 다시 有 있다. 네, 다시 있지 않다. 지나간 그 세월들이, 지나간 그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다시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那些日子不再有那些日子不再有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네, 자, 一句话一句话, 네, 이 한 개죠. 다 이 들어가 있죠. 한 개라는 말이에요. 뭔가 소리를 맞춰서 노래를 멋있게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화, 뭐죠? 화, 말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쥐는 네, 말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이句话一句话,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되겠죠. 말 한마디, 그리고 이 페이즈. 네, 이 페이즈라는 것은 일평생, 한평생이에요. 아까 있었던 친구야 평생 같이 가자 할 때 일생 하고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이 페이즈. 네, 한평생, 일평생, 그 다음에 일생칭, 네, 일생, 일생이지요. 그리고 칭, 감정, 사랑, 우정, 네, 어떠한 정이든, 네, 일생의 정,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베이지오, 네, 지오, 술이죠. 술, 그 다음에 빼이는 컵, 잔, 그렇죠? 한 잔의 술 한 잔, 네,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국어적으로 해석을 문장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뭔가 느껴볼 수 있죠. 말 한마디, 네, 평생토록 이 사랑의 감정, 우정의 감정, 일생의 정, 술 한 잔, 네, 굉장히 뭔가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朋友一生一起走那些日子不再有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네, 친구야 평생 함께 가자 혹은 친구는 일생토록 함께 간다 상관없어요. 그 지나간 세월들이 다시는 있지 않겠지만 말 한마디 평생토록 그 일생의 정을 한 잔의 술, 네, 뭔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朋友一生一起走那些日子不再有一句话一辈子一生情一杯酒朋友不曾孤单过朋友不曾孤单过네, 朋友 친구이지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단어는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 다음에 꼬딴과, 네, 꼬딴이라는 단어는 외롭다, 쓸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꾸어가 또 붙어 있죠. 네, 외롭다라는 이 동사는 아니지만, 네, 요 감정을 지나가다, 관통하다, 네, 외로웠던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놓고 온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네, 뿌를 놓고 왔어요. 그렇다면, 네, 일찍이 외로웠던 적이 없다. 그렇죠.
일찍이 외롭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친구야, 나는 외로웠던 적이 없어. 일 수도 있겠고요. 네, 친구는 일찍이 외로웠던 적이 없다로 봐도 될 것 같지요. 어떤 걸로 해석을 하든 네, 상관없어요. 노래잖아요. 朋友不曾孤单过朋友不曾孤单过一声朋友你会懂一声朋友你会懂네, 一声朋友一声朋友자, 이 한 개의 朋友 친구 그리고 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목소리 성자이죠. 목소리 성자. 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한마디의 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라는 말 한마디, 네, 요러한 느낌의 표현이 되어지겠죠. 친구라는 이 하나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你会懂 니 호이덩 다 앞에서 봤던 단어예요. 호이 뭐였죠? 할 수 있다. 그리고 덩은 알다, 깨닫다. 네, 친구라는 말 한마디로 친구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너는 네, 호이덩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一声朋友你会懂一声朋友你会懂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네,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네, 하이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하이요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멋진 시인 것 같아요. 음을 맞춰가면서 네, 굉장히 고심해서 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하이요상 뭐지요? 하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네, 여전히, 아직도, 네, 있다겠죠? 여전히 있다, 아직도 있다, 네, 상처, 아픔, 네, 상처가 여전히 있어. 그 다음에, 하이요, 통, 네, 여전히 있어, 네, 아픔이, 네,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하이요,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여전히 해야만 해. 걷다 가다 여전히 가야만 해. 그렇죠. 앞으로 가야만 해. 전진해야만 해. 살아가야만 해. 라는 의미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还有我 내가 있잖아. 还有我 네, 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갔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야 해요. 가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있잖아. 이렇게 노래가 되고 있지요. 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朋友不曾孤单过一声朋友你会懂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 네, 친구야 일찍이 외로웠던 적 없어 친구라는 말 한마디로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가야만 해 살아가야만 해 내가 있어 이러한 의미의 노래입니다 朋友不曾孤单过一声朋友你会懂还有伤还有痛还要走还有我